깊은 그 자리에 평화로운 출산과 더 나은 세상이라는 주제로 잠깐 좀 우선 인트로 겸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정중심의 더 나은 교육이라는 걸 좀 지향하는 더 나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심정섭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좀 짧은 시간에 제가 어떻게 영어 강의랑 입시의 최전선에서 있다가 어떻게 굉장히 엉뚱하죠? 지금 산부인과로 가게 됐습니다. 한국의 자연출산운동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그동안 왜 내가 이런 거에 정말 거의 미친 듯이 거의 영어 강의나 제가 하는 생업을 거의 내팽개쳐 주고 한 3, 4년에 이 일을 했던가를 조금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좀 말씀드린 대로 저는 20년 동안 대치동하고 강남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또 아이들 입시 지도에서 대학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더불어서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강남이나 아니면 또 우리 대치동에서 아이들이나 이렇게 편입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게 아이들이 점점 이상해진다. 교실이 무너지고 아이들의 눈에서 초점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우리 이따가도 말씀드린 침묵의 봄, 봄이 왔는데 새들이 울지 않는 것처럼 교실이 거의 상막화되고 황폐화를 넘어서 아이들이 거의 반응이 없는 수준이 점점 학원 강의실에서도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게 뭔가 아이들이 꿈과 비전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자기개발 도구라든지 꿈과 비전, 학습 심리가 학습 유형대로 안 맞춰져서 그런가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상담이나 멘토링을 거의 한 수백 명을 하고 또 수십 년을 그래 해본 결과 별로 유의미한 결과가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회의를 갖고 있던 중에 2009년에 제가 필리핀에 그 선교지에 갔다가 A형 급성 간염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고비를 이렇게 넘기고 그 이후에 좀 영어 강의보다는 좀 건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3P 자기경영 연구소라고 하는 우리 대에서 한번 했던 그 건강 독서 모임에 제가 이제 좀 가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 백 소장님을 만나서 자연건강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런 이제 공부를 하다가 우리 지금 그 공부하는 책인 농부와 상가의사라는 책을 우리 같은 또 커리큘럼으로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 미셸 오당이라고 하는 프랑스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이 제목도 사실은 진짜 농부와 상가의사를 직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산과라고 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 엄마의 그 토양, 돼지의 토양에서 자연스럽게 곡물이 자라듯이 사실은 사람도 그렇게 자연의 순리 가운데서 태어나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인류 2만 년 동안 집에서 아이를 낳는데 병원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그게 최 100년이 되지 않은 역사거든요. 근데 당연히 모두 다 너 위험한 거 아닌가? 뭔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출산이 병원으로 가게 되면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미셸 오당 이전에 2명의 대가가 있거든요. 한 사람은 그랜틀리 딕비드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사실은 영국 분인데 더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 마취를 하게 되거나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엄마들의 귀족 부인들의 고통을 줄여준다고 그 클로로포럼이라는 마취약 같은 걸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가서 옛날에 왕진 가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취 사고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사실 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출산이 위험한 거 아닌가? 옛날에는 아이 낳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 그랬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옛날에 출산이 가장 위험하고 또 아이도 안 좋게 됐던 건 가장 그 2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그 위생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영양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근데 현대 산업사회에서 그 2가지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위생의 문제랑 영양 문제가 해결되는데도 왜 많은 이렇게 출산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그리고 또 병원 중심으로 출산에 갔을 때 또 그 안에서 출산의 고통을 줄여준다고 아이와 또 산모에게 더 안전을 위해서 행해지는 많은 의료적인 행위가 오히려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에요. 우리 대부분 병원에 가면은 촉진제 맞고 무통 맞고 또 진행되다 안 되면은 제왕절개하고 이렇게 사실 의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랬던 것들이 과연 그 이후에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한 30년의 자연출산을 해보면서 그 경험을 해서 자세하게 풀어낸 책이 사실 이 농부와 상가의사라는 책이었죠. 그러면서 하나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유럽을 여행할 때 그 나라의 제왕절개율이 몇 %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얘기도 하죠. 원숭이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으면 어미가 새끼를 돌보지 않습니다. 옥시토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많은 답을 우리 요즘에 산후우울증이 왜 이렇게 심한가? 사실은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천연의 옥시토신으로 아이를 낳을 때 이 옥시토신의 분배량은 우리가 그냥 정말 행복하고 좋을 때 몇천 배에 가는 그런 제가 나온 거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할머니 세대들 6.25 겪고 남편은 무능하고 술 먹고 마누라 두들겨 패고 그러는데도 애들 7, 8을 잘 키웠죠. 6.25를 극복하고. 3, 4년마다 한 번씩 옥시토신 세례를 받는 거죠. 그 에너지와 힘으로 어떻게 강인한 그런 우리 한국 할머니들과 우리 나라를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게 진짜 말이 되는구나라는 책을 넘기면서 진짜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그런 굉장한 깨달음이 사실 있었는데 또 이제 그 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좀 심리적인 문제들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폐증이 많은가 아까 ADHD가 많은가 교실이 왜 이렇게 무너져 있고 아이들이 왜 반응이 점점 없어지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체계적인 연구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좀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도 사실 미셸 오다 이전에 그랜트 딕리드가 출산의 기본적인 원리 왜 진통이라는 게 왜 생기는가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두려우면 근육이 긴장되고 그래서 자궁수축이 처음 되는 초산의 엄마들이 처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서 진통을 이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건데 그러면 호흡하고 이완하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그 가정출산적인 분위기에서 그런 경험들이 전수되고 그랬던 데는 잘 됐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병원이라는 환경이 호흡하고 이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사실상. 분만대라는 게 사실상 수술대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거기서 호흡하고 이완할 만한 내공이 있는 엄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현대의학에서 미셸 오당 이전이 미셸 오당이 발전하게 된 게 호르몬이 그런 역할을 한다. 옥시토신과 이런 호르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내서 훨씬 더 많은 왜 우리가 자연출산해야 되는지를 설명이 되는데 심리학적으로는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데이비드 챔벌린 같은 이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아이들이 출생의 기억을 변형계 속에 기억을 하고 평화롭지 못한 출산이나 그 이후에 엄마와의 분리, 아까 엄마의 결속 이걸 본딩이라고 하거든요. 본딩되지 않고 떨어지는 이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사실 분별력이 상실되고 지혜가 없어지는 길로 간다라고 하는 뇌과학적인 어떤 설명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뭐 사실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미 병원 중심 문화로 되고 그 당시 저만 해도 제가 태어날 때는 저는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제 동생은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3, 40년 전만 해도 뭐 병원에서 태어나는 비율이 한 뭐 5, 60% 집에서 태어나는 조선에서 5, 60%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99.9%가 병원에서 가고 조산원은 제가 자연출산원을 처음 시작할 때 거의 전멸에 가까운 상황이었어요. 조산사님들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최대한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셸 오당과 같이 자연출산의 원리에 맞게 해보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정원아 원장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같이 우리 특수자님하고 같이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정원장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미셸 오당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문제 저는 왜 이렇게 인생에 업스앤 다운이 많을까 오히려 자연출산하고 엄마하고 애착 형성이 잘 되고 모유수가 잘 되던 제 동생의 삶은 굉장히 평탄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굴곡이 많을까에 대한 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 강의를 듣고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 어떻게 났어요? 제왕절개 했나요? 제왕절개는 하지 않았는데 제왕절개 할 뻔했는데 하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포셉으로 끄집어냈대요. 저 어머니가 분만대에서 너무 출혈도 많고 막 이런 그런 걸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수유도 안다고 그래서 바로 분유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어떤 제 출생의 비밀을 듣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파란만장했는지에 대한 답이 느껴지기도 하면서 내가 기회가 되고 역량이 된다면 이거를 알려서 이렇게 하지 않고 평화롭게 이따 영상을 보겠지만 사실은 평화롭게 출산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출산이 정말 극과 극에 달리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이 후자의 모습만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회음절개하고 그다음에 저기 하고 무통 많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치하고 간신히 진짜 뭐 이렇게 어떻게 다 죽어가는 애 살린 것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닐까? 라는 뭐 이런 좀 생각을 할 것 같지만 또 저 앞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도 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프노버팅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제가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이 자연 출산율을 확실히 늘릴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그러면 엄마의 진통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호흡과 이완해서 진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이 하나 생기면서 미국의 자연 출산이 확 늘어나게 됐어요. 아까 보시게 됐던 What Baby Wants라든지 BOBB라든지 이런 자연 출산 관련된 다큐멘터리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또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연구진이 만들어지고 막 그러면서 많이 확산이 돼서 잘 됐다. 이거를 같이 번역을 하고 그러면서 거의 제가 1년 동안 병원에 상주하면서 정원장하고 나와서 경험을 적고 그다음에 제가 뭐 영어 선생님이었으니까 뭐 그런 의료적인 지식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가능한 게 그래서 출산이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료 행위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같이 이렇게 경험하고 해보니까 또 이제 이 히프노버팅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프랙티셔너도 하고 그런 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메디플라워는 누적 출산 건수를 3,000건이 넘는 출산했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엄마의 평화로운 어떤 이 출산이라든지 이걸 지지해주고 후원해줬을 때 제왕절개율이 우리나라 제왕절개율이 35에서 40%거든요. 메디플라워는 10%대로 지금 그 진행하다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낮출 수 있고 또 이후에 모유수율이라든지 아니면 산후우울증 발생 비율이라든지 이런 모든 지표가 사실 다 좋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또 SBS에서 그때 또 방송도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조산원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몇몇 병원들이 다시 자연출산을 한번 우리도 해보겠다. 한번 이렇게 뭐 원하면은 우리 가정이 원하면 우리도 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게 됐습니다. 그럼